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동생과 함께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다가 불과 90초 만에 연기처럼 사라진 소녀 미켈 빅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미켈 빅스는 그녀의 여동생 킴버 빅스와 함께 집 밖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매우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켈과 킴버는 얼마 전 부모님이 사주신 새 자전거 때문에 너무나도 신이 난 상태였고 덕분에 추위도 잊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 30분 해질 무렵 미켈과 그녀의 여동생 킴버의 귀에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지만 곧 자매는 이 음악 소리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막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던 11세의 소녀 미켈은 동생과 함께 재빨리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미켈은 동생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미 아이스크림 트럭의 음악 소리를 듣고 모여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같이 트럭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고 트럭의 음악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럭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미켈은 다시 트럭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켈은 여동생에게 조금 더 기다리자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고 여동생 주위를 돌며 즐거워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여동생 킴버는 언니에게 아이스크림 트럭이 가버린 것 같으니 그만 기다리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기도 하였고 1월의 애리조나의 날씨는 당시 9살이었던 여동생 킴버가 버티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 킴버의 요청에도 언니 미켈은 조금 더 기다리자고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동생 킴버는 언니에게 나 먼저 갈게라고 말하며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던 길 코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집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미켈과 킴버의 어머니 트레이시 빅스는 딸 킴버가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늦었으니 언니도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짜증이 난 킴버는 다시 옷을 입었고 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던 코너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돌아온 킴버는 언니 미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 킴버가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장소로 다시 돌아온 시간은 불과 90초 만에 언니 미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땅바닥에 미켈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어머니에게 받은 동전이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그녀의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자전거의 바퀴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킴버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았으나 미켈은 동생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킴버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언니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미켈은 동생 킴버와 함께 그곳에서 자주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곤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받은 어머니 트레이시는 딸 킴버에게 이웃들과 친구들의 집에 연락하여 언니 미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밖으로 나가 딸을 찾았고 킴버도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언니를 찾았습니다. 이웃들 그리고 미켈과 킴버의 친구들도 합세해 미켈을 찾기 시작했으나 미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생 킴버가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던 코너에서 본 미켈의 모습이 그녀가 본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미켈 빅스는 1987년 5월 31일 데리언 빅스와 트레이시 빅스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빅스 가족은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평화로운 도시에서 살았고 그들은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총명했던 미켈은 학교에서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독서를 즐겼고 미술을 좋아했으며 학교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미켈은 졸업 후 디즈니에 취업하여 애니메이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미켈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겐 매우 다정한 아이였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겐 심하게 낯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당시 순순히 낯선 사람을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2일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던 11세의 소녀 미켈은 미스테리한 이유로 90초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결국 미켈은 애니메이터가 되길 원했던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딸 미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 트레이시는 6시 15분경 911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미켈을 찾기 시작하였고 미켈이 납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켈이 동생 킴버가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으려고 할 때 누군가에 의해 순식간에 날치기로 납치를 당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과 빅스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은 새벽 2시까지 다 함께 미켈을 찾아 다녔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워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 미켈을 찾았고 미켈이 어느 방향으로 납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각이 예민하여 수색 추적용으로 뛰어난 경찰견 블러드 하운드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미켈의 냄새는 그녀가 사라진 장소 근처 몇 미터 근방에서만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경찰은 미켈이 차량에 실려 납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999년 1월 3일 아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11세의 소녀 미켈 빅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진 미켈을 찾는 것을 도우려고 수색팀에 참가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켈의 얼굴이 실린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수색에 큰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경찰과 함께 근처 운하와 숲을 뒤지는 데도 참여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은 여의도 면적 8배 이상의 지역에서 5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미켈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전자들을 일일이 신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경찰은 미켈 빅스의 아버지 다리엔 빅스를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의 아버지 다리엔이 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엔은 아내 트레이시가 전화를 걸어 딸이 사라졌다고 말했을 때 그녀에게 자신은 직장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다리엔은 그 시간에 낯선 여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다리엔은 아내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아버지 다리엔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트레이시는 딸의 실종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동네에 등록된 전과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의심할 만한 사람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판매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건 당일 미켈과 그녀의 동생 킴버가 있었던 자리 주변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마을 아이들 중 누구도 당시 아이스크림 트럭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미켈과 킴버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나오는 비슷한 음악을 듣고 아이스크림 트럭이 왔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마을의 모든 쓰레기통과 헛간까지 수색했으며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과 적어도 한 번씩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 당일 특이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공 속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미켈의 아버지 데리언 빅스의 이메일에 수사관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메일을 보낸 익명의 인물은 자신이 미켈을 납치한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몸값을 주면 딸을 돌려줄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메시지를 추적하였고, 익명의 메일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주도이자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피닉스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메일이 보내진 장소를 특정하고 항공 감시를 하였고, 미켈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경찰은 스와트 팀을 파견하여 현장을 급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곧 경찰은 그곳에 미켈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그곳에 살던 12세 소년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미켈의 실종 사건은 애리조나주 메사에 엄청난 파장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곳이었고, 덕분에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끼리 홀로 밖에서 놀지 못하게 하였고, 놀더라도 절대로 논 밖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90초 만에 사라진 미켈의 사건 때문에 절대 시선을 아이들 밖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잠도 못 자고 24시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미켈 빅스가 사라진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켈을 납치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주면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인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1세의 소녀가 마을 항법판에서 사라졌지만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상황, 경찰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심령술사에게 찾아가 미켈을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고, 심령술사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 12명에게 자발적인 수색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심령술사의 조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아이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수색에 동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 11세의 소녀 미켈 빅스의 실종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미켈의 부모님에게 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켈의 사진과 그녀의 정보를 미국 전역의 8천만 가구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수천 명의 주민을 신문하고 500명 이상의 심령술사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애리조나주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판매상 대표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천여 건의 제보를 조사했고 도시 주변의 40개의 폐광된 지하갱도를 파헤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켈이 멕시코 갱들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조사하였습니다.
2000년 5월까지 미켈의 실종 사건에 경찰은 역사상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2004년, 미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는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게 되었고, 딸의 실종 5주년 기념일에 그녀의 가족은 당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미켈을 위해 빈 관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관은 흰색이었고 주변에 미켈이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후 미켈의 부모는 용의자만이라도 잡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수사 초기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부가 지목한 용의자는 수사 초기에 경찰이 신문한 전과자 중 한 명이었고, 용의자의 이름은 디 블레이록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빅스 가족의 집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3개의 주에서 이미 납치와 강도 등으로 수많은 전과를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 블레이록은 실종된 소녀 미켈 빅스를 찾는 수색팀에도 참여했으며 이미 경찰 조사 결과 알리바이가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 블레이록은 미켈이 실종된 지 9개월 뒤에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피해자도 디 블레이록이 미켈 실종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디 블레이록이 범인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결국 디 블레이록은 주거 침입의 폭행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디 블레이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에게 추가로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2018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미스테리한 1달러짜리 지폐가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미켈 빅스의 실종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폐는 미켈이 사라진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약 2253km 떨어진 위스콘신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달러 지폐의 가장자리에 내 이름은 미켈 빅스이고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 지폐는 2009년에 인쇄된 지폐였고, 글을 쓴 사람이 미켈 빅스가 맞다면 이 메모를 남길 당시 그녀의 나이는 21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어린이가 쓴 것처럼 보였고 미켈의 이름 철자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이것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메시지를 쓴 사람이 미켈이 맞더라도 달러 지폐가 위스콘신주에서 발견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켈 빅스의 실종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그녀의 생사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지금까지도 미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디 블레이록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